이번 시간은 10차 시 시간인데요. 자, 9차 시 때 얘기했었던 크랭크 축에서 이 점화 순서 있죠? 점화 순서. 그 중에 사행정 실린더 1342 또는 1243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사행정 사실린더는 뭐냐? 이 네 가지의 행정이 네 개의 실린더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린더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1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2번 실린더. 그래서 1번이 움직일 때 그 다음이 3번이 움직이고 그 다음 4번이 움직이고 그 다음 2번이 움직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1번이 흡입, 압축. 아이고, 다시 한번 쓸게요, 제가. 자, 압축, 폭발, 배기가 이루어지면 이 다음이 2번이 아니라 3번 실린더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이 흡입을 하고 압축을 갈 때 3번은 그때 흡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에 이 네 개의 실린더가 함께 흡입하고 함께 압축하고 손에 손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번이 흡입할 때 3번은 인제 흡입, 그리고 얘가 폭발할 때 1번이 폭발할 때 3번은 압축, 이렇게 이런 순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단순하게 돌림 노래 같은 거예요. 자 1번 팀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3번 팀, 4번 팀, 2번 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혹은 1번 실린더가 했을 때 그 다음이 2번 실린더 시작, 4번 실린더 시작, 3번 실린더 시작,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실린더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수식 실린더도 6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1, 5, 3, 6, 2, 4. 왜 이런가요? 하시면 이렇게 실린더가 구성이 되어 있고 행동을 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플라이 휠. 기관의 불균이란 회전을 관성력을 이용하여 원활한 회전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 원판 바깥 부분에서 시동용 링기어가 열박음으로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베어링. 하중의 작용하는 회전부에 사용하여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뭐다?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자, 역할을 볼게요. 기관 시동 시 부드러운 회전을 유도하여 전월면을 보호한다. 부드러운 회전을 유도, 전월면을 보호. 전월면 보호를 위해 이물질을 매입한다. 적절한 오일의 흐름과 압력을 유지하며 부품 손상 방지. 자, 크랭크 축에서 발생하는 길의 방향의 추력 부하를 잡아주는 스러스트 베어링 또는 스러스트 플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 지지장착. 베어링 스프레드. 베어링을 하우징에 미장착 시에요. 배럴 바깥 지름과 하우징 바깥 지름과의 차이를 요거 보면 조립시 밀착하고 크러쉬 압축에 의한 변형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베어링 크러쉬. 베어링이 하우징과 밀착 설치되었을 때 베어링 바깥 둘레가 하우징 안쪽 둘레보다 약간 차이니까 스프레드는 바깥지름, 배럴 바깥지름과 하우징 바깥지름과의 차이고요. 베어링 크러쉬는 베어링의 하우징과 밀착 설치되었을 때 베어링의 바깥 둘레가 하우징 안쪽 둘레보다 약간 큰 차이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브 및 밸브 기구. 기관 작동을 위해 최적의 혼합기 또는 공기를 연소실 내에 흡입하게 하고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게 한다. 자, 밸브 및 밸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밸브가 맞아요. 자, 연소실 혼합기 또는 공기를 연소실 내로 흡입, 연소된 가스를 배출. 그래서 밸브와 밸브 기구는 흡입
흡입과 배출을 하게 하는데 뭐다? 혼합기 또는 공기를 연소실 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 열 전달, 연소실 상부 밀봉, 연소실 흡배기를 조절한다. 요 밀봉이 안 되면 어떻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불완전, 다시 쓸게요. 불완전 연소, 어떻게 불완전하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놓으시고, 자, 다음 구비 조건, 열 전도율이 좋을 것, 고온 고압에 잘 견딜 것, 열에 의한 저항력이 클 것, 열에 의한 팽창률이 적을 것, 내구성이 클 것, 반복된 고온에도 쉽게 변되지 않을 것. 이것에 왜 이런 조건들이 생기느냐? 왜 이 조건들이 생기느냐? 밸브가 이 어떤 영향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로 공기를 흡입하고 가스를 배출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근처에서 이 밸브랑 밸브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 고압을 잘 견뎌야만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타열에 관련된 부분이 구비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밸브 기구, 캠축의 회전에 따라 흡배기가 혼합가스를 개폐한다. L형 밸브 기구, OHV 기구, OHC 기구, 요거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캠과 캠축, 캠의 역할은 뭐다? 밸브 리포터를 밀어 푸시로드를 통해 밸브를 작동시킨다. 캠축,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정한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알아두어야, 왜냐? 시험에 나오거든요. 밸브 기구랑 캠과 캠축은 뭐 단골은 아니에요. 근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사행정 사이클 기관, 거기서 크랭크축 기어에서랑 캠축 기어,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캠과 캠축에서, 캠축 기어에서 회전이 비율이 헬일 때 지름 비율은 2다.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5번 밸브 장치 기능. 밸브 장치 기능에서 밸브 헤드, 마진, 밸브면, 밸브 스템, 밸브 스팀헤드 많죠.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 밸브 장치의 기능은 시험에서 역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꼭은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나오긴 나오니까 이것도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밸브 헤드는 고온과 압력에 노출되며 흡기 밸브 지름을 배일기 밸브보다 크다. 밸브의 가장자리를 말하며 기밀 유지를 위해 보조 충격에 대한 지탱력을 가진다. 밸브면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기밀작용을 하며 헤드의 열을 시트에 전달한다. 밸브 스템, 밸브 가이드를 통해 밸브 운동을 유지 헤드의 열을 실린더 헤드로 전달한다. 밸브 스템핸드, 밸브의 운동을 전달하는 밸브 리프너나 로커암과 충결적인 접촉을 한 밸브 간극 결정. 예, 여기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밸브 장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한 문제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밸브 시트, 밸브면과 밀착되어 연소실의 기밀을 유지한다. 밸브 가이드, 흡기 및 배기 밸브의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해 밸브 스템 운동을 안내한다. 8번 밸브 스프링. 밸브 닫힘 시 밸브 시트에 밀착이 잘 되어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밸브가 열리면 캡 모양에 따라 확실하게 작동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 기밀을 유지하게, 기밀을 유지하게 라는 겁니다. 밸브를 닫혀서 밀착을 잘 되게 만드는 게 밸브 스프링인 거예요. 자, 기밀이 유지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 아래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간극이 클 때 작동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못함, 소음과 충격이 심함, 혼합기 불량과 배기 불량, 밸브 열려있는 간격이 작을 때 밸브 열려있는 기간이 길어져
실화 발생, 이게 뭐냐면 밸브가 열려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화,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화 발생의 위험이 있고요. 자, 다음 블로우바이 현상 발생. 블로우바이 가스가 생겨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새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블로우바이 현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출력이 부족해져요. 왜냐? 유효하지 못한 이 행정 과정의 연소가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 가스가 발생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밸브 오버랩. 피스톤이 압축 상사점에 있을 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이며 흡기 행정 시 흡기 효율을 높이기 위함과 더불어 배기 행정 시 잔류가스를 원활 배출하기 위함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압 방식 밸브 리프터의 특징을 볼게요. 밸브 간극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밸브 기구의 구조가 복잡하다. 밸브 작동 시기가 정확하다. 오일의 완충작용으로 내구성이 좋고 정숙하다. 오일 공급 계통에 문제가 발생 시 기관 작동이 불량해진다. 요 특징입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가 연관되어 있는 거 느끼시죠? 자, 밸브 서징 현상. 기관 작동 시 캠에 의한 진동과 밸브 스프링 자체 고유 진동이 서로 공진하여 그 진동파가 스프링 내를 격하게 오르락내리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요게 캠이 진동이 있고 캠이 있고 밸브 스프링이 있잖아요. 각각 다 진동을 한단 말이죠. 떨려요. 얘도 떨리고 얘도 떨려. 근데 요게 서로 공진을 해가지고 이 진동되는 그 파가 있잖아요. 이게 스프링, 밸브 스프링이랑 이거를 막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밸브 서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서징 현상이 있고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 기관의 저중속 시 회전력 향상과 고속에서의 출력 향상이 목적이다. 자, 고속에서의 출력 향상, 저중속 시 회전력 향상, 이해되시죠? 저중속 시는 회전력 향상, 고속 회전에서는 출력 향상 기억하세요. 흡밸기 밸브의 캡 모양을 기관 회전 상태에 알맞게 변화시켜 밸브 개폐 시 열림량도 변화시키므로 가변 타이밍 기구라고도 한다. 자, 요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번 윤활장치 구조와 기능을 볼게요. 자, 윤활장치는 1번 작용이 핵심입니다. 마멸 및 밀봉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냉각 및 세척 작용도 필요하고 완충 및 부식 작용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만 기계의 고장과 수명이 늘어나요. 수명이 늘어나고 고장이 방지되죠. 자, 기계의 고장이 방지, 수명이 늘어나야 한다. 이게 그래서 윤활장치의 핵심 역할입니다. 자, 그럼 구비 조건을 볼게요. 1. 인화점 및 자연 발화점이 높을 것. 인화점이 뭐였어요? 인화점, 불이 붙는 점. 이게 높다는 얘기는 뭐다? 높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 자연 발화점 똑같이 자연 발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확 붙는 자연 발화점이 높아야 불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중과 점도가 높을 것. 응고점이 낮고 기포 발생 및 열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온도와 점도와 관계가 적당하고 유연성이 좋을 것. 자, 비중과 점도라고 적당하다고 했는데 점도가 뭐예요? 점도. 끈적거림. 이게 너무 끈적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에 방해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도와 점도와의 관계가 적당하고 유연성이 좋을 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십시오. 자, 오일의 분류. SAE 분류,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 정한 분류다. SAE 번호로 점도를 표시한다.
번호가 끝으로 점도가 높다. 그냥 읽어 가시고요. API 분류, 미국 석유협회 정한 분류다. 가솔린 기관 뭐 이렇게 있죠. 디젤 기관으로 구분한다. 계절별 사용 분류, 겨울용 유동성 저하로 점도가 낮아야 된다. 여름용 온도가 높고 했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야 된다. 봄, 가을용 겨울보다 점도가 높고 여름보다 점도가 낮다. 자, 아까 했던 점도 여기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요 계절별 사용 분류를 봐야 돼. 왜냐?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분류가 달라요. 자, 겨울과 여름의 차이 뭐예요? 온도의 차이죠. 온도의 차이. 즉 더우냐 추우냐 이 얘기예요. 겨울용 유동성이 저하로 점도가 낮아야 된다. 유동성이 뭐예요? 이게 있을 유자에다가 운동할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아진다가 추우니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된다. 그리고 여름용은 뭐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야 한다. 자, 끈적끈적한 정도가 높아야만 여름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점도가 끈적끈적한 정도가 낮아야만 쓰기 편하다는 겁니다. 자, 겨울보다는 점도가 높고 여름보다는 점도가 낮다. 뭐 이 얘기는 당연히 위에 아래 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 그래서 계절별 점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마크하고 갑시다. 자, 구성품 오일팬, 오일 저장 용기, 썸프와 격리판, 드레인 플러그 설치, 냉각작용, 스트레이너, 오일 내 큰 불순물을 스크린을 통해 여과하며 오일 펌프로 공급되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일 펌프, 기관을 작동 후 크랭크 축이나 캠 축에 의해 구동된다. 오일팬 속에 오일을 여과기를 통해 각 윤활부에 공급한다. 종류에는 기어 펌프, 클러치 펌프, 베인 펌프, 로터리 펌프 등이 있다. 자, 오일팬에서 오일 펌프를 통해서 각 윤활부에 공급을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뭐다? 불순물을 여과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순물 여과는 스트레이너, 오일팬은 용기인데 자, 펌프를 통해서 공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압 조절 밸브. 유압이 회로 내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는 것 하도록 한 작업이다. 유압 조절 밸브는 뭐다?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작용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하다? 회로 내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유압이. 아시겠죠? 유압 상승 원인은 뭐다? 불순물에 의한 회로 막힘, 점도가 높다, 유압 조절 밸브 고착이 된다,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 과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짱짱한 거야. 그러니까 텐션이 높은 거지. 스프링의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압 저하 원인은 뭐 오일 펌프 불량, 오일약 적용, 릴리프 밸브 불량 한번 읽어두시고 가시고요. 오일 여과기, 회로 내 오일 속 불순물, 수분, 금속 분말 등을 제거하는 거다. 여과하는 게 뭐예요?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여과 방식은 전류, 분류, 샨트식이 있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색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심하게 오염 검정, 연료 혼입 붉은색, 냉각수 혼입 우유색. 그래서 색깔과 내용이 매치가 되냐 안 되냐 요거 보이고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에 대한 설명이 시험에 나오니까 요것도 읽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면 표시기, 오일량을 점검하는 금속 막대기, F와 L, 풀과 맥스, 로우와 민, 눈금으로 표시, 오일 점검 시 기관의 정지 후 점검, F와 L 사이에 F 가까이 있어야 정상. 자, 이게 뭐냐? 막대기. 오일량 우리 차에도 이거 유면 표식이 있어요. 빼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금속 막대기라고 그러죠. 자, 윤활유 교환 시 주의. 기관에 맞게 오일 선택. 점도가 다른 오일 혼합 사용 금지. 맞는 오일. 주입 시 이물질 유입 주의. 사용 조건에 맞는 주기적인 교환 시기. 보충 시 규정 정량에 맞게 주입. 요것들도 꼭 읽어주셔서 인지하고 가십시오. 요거 시험 가끔씩 나와요. 자, 유면 표시기까지 해가지고 윤활유 장치, 윤활 장치와 구조 기능까지 봤는데, 여러분 윤활은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다음 차시에서는 연료 장치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